이슬람에 대한 두려움 중에 할랄 푸드도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제 할랄 푸드 식당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익산의 할랄 푸드 단지 이게 이제 생기려고 하다가 결국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할랄 푸드를 이슬람교가 어떤 선교의 전략적 수단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허용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익산 할랄 푸드 공단에 대한 기독교의 대대적인 반대와 그런 운동을 지금 이제 돌아다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전형적인 이슬라모포비아 현상과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나타났던 반응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슬람들만이 할랄 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독특한 구약 성경에 따른 식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네들 사회 가운데서 그들의 율법에 따른 고기를 도살한다든지 독특하게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아주 구분한 식생활을 합니다. 힌두교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슬람의 식품 규례인 할랄 제도와 유대인들의 그 식품 규제 제도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독특하게 할랄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건 아까 말한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이 가미되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익산 할랄 공단 문제도 사실은 돌아다 본다면은 좀 확인되지 않은 혹은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물론 이슬람을 조건 없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요소는 아니지만은 신중하게 기독교인들이 팩트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랄 식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솔직하게 무슬림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한국 사회에서 할랄 푸드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차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은 중동 지역에서 관광을 오거나 비즈니스 차원은 그런 무슬림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랄 푸드 식당들이 늘어나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할랄 푸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한국의 특별히 식품 가공이나 화장품 계통이나 이런 쪽에서 할랄 인증을 받는데 이 할랄 인증을 받는다는 것을 마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타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랄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자기네 율법에 따라서 꾸란 1장을 비스밀라힐라 이것들 다 외우고서는 도살을 하고 피를 빼고 꼭 무슬림 사제와 같은 사람들이 도살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는데 실제 한국에서 인증받으려는 할랄 식품의 대부분은 이런 육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할랄 인증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항목들은 김이라든지 또 김치 혹은 라면 또 화장품 이런 것들에 이제 돼지 성분인 콜라겐이라든지 혹은 그런 돼지 기름들 이런 것들이 혼합되지 않아서 중동 지역과 동남아의 국가들에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좀 한류네요. 한류의 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지금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영적인 침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신과 뭐 우상들과 혼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지나친 포비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역시 좀 신중하게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